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부산 교육계에 네. 그야말로 모든 걸 경험했다고 자부하는 전영근입니다. 전영근.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네. 이제 장학사, 장학관, 과장, 또 최장수 교육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이제 교장, 교감. 제가 전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상을 봤을 때. 글쎄요. 어떤 전공을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도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호칭을 국장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네. 네. 그럼 전영근 국장님,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뵀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네. 어릴 때 굉장히 모범생 같으셨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게 사실 좀 단점입니다. 어찌 보면 내성적으로 보이고 어찌 보면 약하게 보인다는 네네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일을 할 때나 이를 보면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리더십을 갖고 업무를 잘 추진한다. 네네. 그런 평판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격을 고치려고 또 애를 많이 썼고, 그보다도 이제 어린 시절을 제가 경북에 있는 시골에서 네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생활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기불이 없는 그런 이제 시골에서도 자랐고, 네네. 시골 생활을 이제 안 해보셨겠지만은 사실은 사시사철 메뚜기 잡으러 가고 개구리 잡으러도 가고 또 메추리알 잡으러 간다면서 또 강가에서 멱을 감거나, 그러한 어린 시절의 어떤 이런 생활들이 제 마음을 자연 환경과 같이 지냈다는 게 남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이런 그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지 않았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인상에서도 따뜻함이 묻어져 나옵니다. 예. 그럼 어렸을 때는 학창 시절에 조금 소심하셨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런 받아들여도 적이 되는 있었죠. 건가요?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다들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다들 어려웠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달리는 걸 좋아했어요. 달리기요? 네.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전학을 와가지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대표로 400m 계주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년 스포츠 대회라 해가지고 구덕운동장에서 이제 학교 대표로 가서 달리기를 했고, 그때 사실은 이제 그 경기대회 나가면은 점심을 짜장면을 사줬거든요. 그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사실은 그때는 스파이크도 없는 네네. 맨발로 이제 달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또 다 단칸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자기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 남아서 교실에 이제 전등을 켜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밤에 불을 켜는 것을 굉장히 금지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중학교 때 특히. 그래서 몰래 신문지로 가리고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남고, 무엇보다도 또 대학을 합격했을 때 큰 충격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축하 선물로 아날로그 시계를 제가 그때 선물을 친척한테 받았는데, 그거를 하루 끼고 바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요? 예. 그 충격으로 사실은 남을 잘 이렇게 좀 믿지 않는 그런 습성이 조금 생겼다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니 그럼 사기를 당했다면 이렇게 시계를 뺏기신 건가요? 시계를 잠시 빌려달라 하는 거를 순진하게 그냥 빌려준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죠. 아이고. 그리고 다들 어려웠겠지만은 지금 또 조금 아쉬웠던 게, 중학교 때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남들 다 가는 속리산 수학여행을 못 간 게 지금도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렇구나. 자, 그럼 세 번째 제가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첫 이미지가 모범생 이미지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예. 학창 시절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학생 때 공부만큼 또 재미있게 했던 활동이 있으신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이미지가 너무 모범생 다만 이미지가 이제 강해서. 열심히는 했죠. 네네. 네, 열심히는 하고, 그때는 또 워낙 이제 다들 이제 집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는 저 나름대로 좀 착실하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들 아이들이 가진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재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 이렇게 달리는 거 좋아하고 특히 공차는 걸 좋아했었어요. 운동을 지금은, 좋아하셨나요? 예, 지금은 또 이렇게 요즘 아이들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뭐 다양한 뭐 수영이든 배드민턴이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사실 그런 시설도 없고 하니까 주로 동네에 그런 공터가 있으면은 네네. 주로 공 차는 거 이런 것들을 즐겨 했고 또 시간 나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거 했고 아무래도 그때는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놀이기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집이 이제 영주동 그 이제 삼복도로 위에 높은 데 살았거든요. 네네. 부산 시내가 훤히 보이는데 거기서 뭐 아이들하고 송도까지 걸어서 이제 수영하러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인데요.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수학교육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나 영향을 혹시 끼치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수학은 사실은 다들 보면 깔끔하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산이 정확하게 떨어지죠. 네네. 그렇지만 제가 대학 수학을 배우고 나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수학이 가진 수학이 아름답다. 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고3 때 담임선생님 다 수학 선생님이어서 그 수학을 보면서 나도 한번 수학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또는 뭐 수학의 필요성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수학을 좀 가르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었어요. 네네. 사실 수학을 배우면서 왜 배우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수학을 가르치더라도 왜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이런 걸 알게 하고 수학을 조금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학을 했고 그것보다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옛날에 그 중학교 감천마을에서 이렇게 저 대신동으로 오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감천 사는 아이들이 우리가 중간에 어느 그 빈 방을 구해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끼리 공부를 하면 제가 아이들 수학을 좀 가르쳤어요. 거기서 이런 수학을 가르치니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계기로 제가 수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을 만나 뵀다면 수포자가 안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교단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사범대학을 졸업하셨을 텐데 사범대학을 졸업 후에 첫 발령지는 어디셨는지. 제가 부산 4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네네. 저 영도에 있는 부산 남여중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총각이었죠. 지금은 이제 영선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네네. 거기 근무하고 제가 군대를 또 중간에 갔다 왔어요. 교사 생활하다가 네네네. 군대를 갔다 와서 잠시 이제 남여중에 근무하고 그 다음 학교가 부산 남고에서 제가 한 5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서여고 대신동에 있는 서여고에서 또 한 6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또 하단에 있는 부산 여자고등학교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총 교단에 서신 시간이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교장, 교감, 뭐 또 이제 수학 교사라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교단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사실 제가 여중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뭐 24살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아이돌 시대가 없으니까 네네. 남총각 선생님이 아이돌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초창기에 총각일 때 그때 좀 어설픈 것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제가 주로 일반계고에서 많이 근무를 했고 또 일반고에서 아마 그때 부산 시내에서는 최연소 학년부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 밤늦게까지 이제 그때 야자 시대 그러니까 네네. 야간 자율학습 시대니까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지도했고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저 선생님은 우리들을 위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또 선생님이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인기가 좀 좋으셨군요. 뭐 인기가 많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철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지. 저는 항상 이제 아이들의 어떤 편에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그 아이가 갖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항상 아이와 눈높이를 같게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은 뭐 고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런 그 당시의 어떤 그런 교사상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이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아이들 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야말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에게 왜 인기가 좋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네, 선생님 교사 시절 때 제자에 대한 후회나 아쉬운 점으로 혹시 생각나는 일이 있으실까요? 아이들을 대할 때 이제 물론 이제 그 다 공정하게 이렇게 대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많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은 뭐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내 정도지만 그때만 해도 많을 때는 60명, 네네. 뭐 조금 작아도 한 5, 60명 됐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조금 후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교사로서 수업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열린 교실이라든지 네. 학습자 중심으로 어떤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여전히 대학 입시 때문에 어떤 수능이나 학력고사 같아 옛날에 학력고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위주로 어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식 수업이 계속되었던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그야말로 아이들 중심에 서서 학습자 중심의 어떤 수업, 강의식보다도 그래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뭐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업들이 이제는 조금 더 활성화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교단 시절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뭐 아이들이 뭐 대학 잘 갔을 때라든지 뭐 이런 데 기억이 남지만은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옛날엔 지금은 교실에 다 냉난방기가 있지만은 네네. 그 당시 제가 90년대에 3학년 부장을 할 때는 그때 교실에 이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여고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그 주위가 굉장히 시끄럽고 또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서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당시 아마 부산에서 처음으로 교실에 냉난방기를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스탠드형 그 에어컨을 넣었거든요. 물론 대학에서도 기부받고 네네네. 또 우리 학부모님도 발전기금을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문제는 그 해가 추웠습니다. 여름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입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수능 점수도 더 잘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사실 한 2, 3년 지나고는 이제 모든 학교에 냉난방기가 이제 설치되기 네네. 시작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 이제 수업 그 당시 요즘 이제 없어졌는데 수업 연구 발표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분야에서 제가 수업 연구 발표를 해서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끼리 이제 대회를 하시는 그때 건가요? 이제 그 연구대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제 대회를 해가지고 네네. 이제 수학 선생님 일이 쭉 나오면은 자기 수업 발표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1등급, 2등급 하는데 그 당시에 1등급 받았던 게 가장 보람있고 그런 이제 연구대회에 나가는 경험이 네. 결국은 어떤 수학 교수 학습의 어떤 그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수업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죠? 20여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네. 교육청에서 또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교사를 하시다가 왜 교육청으로 들어가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학 교사로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장학사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더 큰 틀에서 네. 이제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어떤 매력 있는 어떤 직급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장학사 시험을 쳐서 교육청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교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뭐 교육청에 가서 교육 정책을 만들고 또 학교를 지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는 조금 매력적이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역량을 다 펼치셨다고 생각을 하는지 교육청에서?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후회되는 부분이 또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교육청에 들어가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뭐 휴일 반납하고 네네.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항상 이런 기존 업무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학교 현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일을 늘 창의적이고 이게 학교 현장 항상 피드백하면서 혁신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들은 사실 학교에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장학사로 간 거에 대해서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후회된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40대에 이제 교육청에 장학사로 갔기 때문에 네. 그때 집에 이제 애들도 어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일에 너무 몰두했다는 게 조금 후회되긴 돼요. 어쩌면 그때 뭐 가족들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필요했었는데 거의 뭐 교육청에 뭐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후회가 되긴 합니다. 가족분들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선생님은 그 교육청 근무 시절 때 제일 기억나는 일이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던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교육청에 있으면서 했던 일들을 한번 쭉 자서전을 쓰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업무 방식을 크게 바꾸려고 노력했던 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사 전보 업무를 할 때 보면은 모든 걸 수작업을 하더라고. 제가 갔을 때 2003년도에 그거를 엑셀을 활용해서 전산화시킨 점, 이런 것들은 우리 그때 그 같이 근무했던 동료 장학사나 또 학교 현장에 있는 교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업무가 간소해지고 또 수작업에서 벗어나니까 정확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가능하면은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었거든요. 또 우리가 굳이 이제 회의를 하면은 모든 학교에 이제 뭐 교감 선생님 회의가 있다라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오고 화상 회의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라든지 저 나름대로는 이런 그 어떤 업무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했던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 코로나 이전부터 그럼 화상회의를 그렇죠. 제가 코로나 오기 거예요? 전부터 화상회의를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예. 앞서가시는 분이시네요, 그죠?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교육청 근무 시절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교육청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소통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국장님만의 소통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뭐 제 직위가 이제 높아지든 낮아지든 우리 직원들하고는 항상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하려고 애를 썼고, 특히 저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점은 사실은 업무가 하나가 새로 생기면은 부서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업무를 거기서 갖고 갈 거냐 내가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제가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새로운 업무가 오면은 교육부에서 뭐 새로운 업무가 오면은 그쪽 부서에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이제 좋은 이 부서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 조직이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그 양보라기보다도 내가 먼저 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하다 보니까 저하고 그 당시 어떤 관계를 맺었던 직원들이 나름대로 저를 좀 좋게 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뿐만 아니고 동료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통할 때도 제가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직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간에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신뢰가 쌓여야 내가 하고 싶은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 어떤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담당 부서에서 그걸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신뢰를 쌓아야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그 동료 직원들하고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그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영근 국장님 지금 교육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감은 어떤 자리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부상교육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왜냐하면은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또 학교 교육환경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미래 부산 교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제가 볼 때는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고 또 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줄 알고 또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고 이런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왜 교육감이 되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학교 현장 또 교육청에서 한 3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소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쉽게 뭐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또 진로 진학, 생활지도, 학생들 인성교육, 심지어는 뭐 학생 건강, 또 학생 체육, 또 학교 급식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모든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야, 교육감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해보지 않았나, 저런 분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 현장을 떠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자세로 부산교육을 미래 부산교육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약시켜 보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 없이 자신감 있게 이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구현해 보고 싶다. 이런 뜻에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족들은 교육감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찬성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교육감 또 결국 선출하고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처음에 찬성 안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정적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이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교육계에 있었지만은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육감을 도전할 수 있고 또 부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교육감이 만약에 되신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현재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어른이 되기 싫다는 초등학교 3학년들의 인터뷰를 보고 네. 야, 우리 아이들은 영어 수학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자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발견해주고 성장시켜서 이 넓은 세상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다 존중받고 또 공정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의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가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신다면 슬로건을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산 교육 전문가, 부산 한마디로, 교육 전문가 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아이들의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발견해주는 재능 발견 전연근 이런 슬로건을 지금 대충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슬로건은 제 생각에는 아무튼 모든 아이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또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저 역시 선생님의 교육감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